의정부 시가 미군 기지에 미국 IT 기업인 아마존을 모델로 한 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합니다. 단순한 물류 창고를 넘어 유통과 제조 기능까지 갖춘 시설인데 기지 반환이 관건입니다. 포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포천 시민은 총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 지하철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입건 없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인 G6000번이 하반기부터 2대 더 증차될 예정입니다. 특히 2대 중 1대는 2층 버스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수송력이 대폭 증대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물류 메카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미국 아마존을 모델로 하는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전망이 밝은 편인데 미군 기지 부지에 단지가 조성되는 터라 기지 반환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국의 아마존 같은 도시 첨단 물류 단지를 만듭니다. 단순한 물류 창고를 넘어 유통과 제조 기능까지 더한 시설입니다. 포장하고 배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고급형 첨단 물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해 생활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정부시를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정부시는 민간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업체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가주도형 이제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 대상지는 아까 얘기한 이제 CRC라는 녹양동에 있고요. 캠프스탠리의 일부 반 정도. 사업비는 총 1조 4천억여 원, 전액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또 정부가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물류단지 예정 부지인 미군기지 2곳이 아직 우리 정부에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정부가 물류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반환 역시 정부가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외국인 12,000여 명을 포함해 총 19만 9천여 명이며 설 이전 지급이 추진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오프라인은 3월 한 달간 실시됩니다. 포천시는 지난해에도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경기도가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포천 시민은 모두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후 닷새만입니다.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25일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성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올해 도의 첫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3,635억 원.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1조 3,514억 원과 부대경비 12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안에 발맞추어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공식화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만에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임시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도 이 지사는 보편 지급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수술비가 아깝다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경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즉시 집행하기보단 확진자 증감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부대 비용을 포함해 1조 4,035억 원가량입니다. 26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을 의결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30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추이를 점검한 뒤 결정될 예정이며 1일 확진자가 300명 선으로 유지될 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까지 우선 지급하기 위해 147만여 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의정부 지하철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학생들에게 노인 학대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폭행 가담 중학생 2명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학대죄는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워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모두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입건 없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G6000번이 하반기부터 증차 운행됩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바람이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권재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동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6000번 버스가 증차 운행될 계획이라고요? 네네. 신동초에서 현재 6000번이 밀락 IC를 경유해서 잠실 환승센터로 가는 광역버스입니다. 2020년 3월 19일 날 운행이 개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용 승객이 증가해서 지난해 10월 7일 저희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의 의정부 상담소에서 의정부시에서 경기도로 버스 증차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 11일 서울시에서 증차를 동의해 오는 2021년 7월 이내에 증차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G6000번 증차를 위해서 의원님과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도의 공이 컸습니다. 이번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네, 저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공공버스과 그리고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제가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버스과와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와의 증차 관련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 3일은 시에서 경기도로 6000번 증차 협의를 요청하였고요. 12월 14일은 경기도에서 의정부시로 증차 시기를 추후 협의한 조건으로 동의를 회신하였습니다.
그 같은 해 12월 21일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증차 협의를 요청하여 금년 2021년 1월 11일 서울시에서 버스 승차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좋은 결과는 증차 협의 과정 중에서 저희 도의원과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 담당 부서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증차는 참 지역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증차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효과는 그 천두 시간에도 의정부 시민들이 서서 가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잠실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고요. 그리고 버스가 8대에서 10대로 증차되면서 현재 평일 기준 하루에 8대가 48회 그 왕복을 하면서 20분에서 30분의 배차 간격이었던 것이 열차로 증차되면서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는 그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2대의 증차에 그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증차 규모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네, 그 대중교통의 그 목적은 그 수익성보다 도민의 그 교통 편의에 우선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에서는 G6000번 그 2대 증차와 함께 7월 이후에는 전기 2층 버스 2대를 도입해서 의정부 노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일단은 그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광역버스 이용 승객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증차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저희 그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와 함께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G6000번 버스가 증차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쁘고요. 끝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의정 활동은 저희 뭐 도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민철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저희 도의원, 그 시의원과 함께 원활한 그 업무 공조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그 교통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중부권으로의 그 광역버스 노선을 좀 확충을 하고요. 도봉산 환승센터의 그 개선 사업과 그다음에 도로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광역 환승센터 그리고 고용수당 증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들께 그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그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그 밀라가이시 하이패스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었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김민철 국회의원이 북부 도로공사 주식회사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올해 중반기 아마 빠르면 한 5월 늦어도 6월 이내에는 그 하이패스 그 구간이 1개에서 2개 증설됨을 의정부 시민들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의정부시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밀라가이시 하이패스 차선 증설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재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42곳 이상의 백신 접종 센터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행정구 기준으로 한 곳 이상씩 접종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최소 42곳 이상의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접종센터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접종할 수 있고 대규모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 독감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병원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은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병원 내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게시물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A씨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합격 취소와는 별도로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